포스트 코로나 혹은 언택트 시대라고 말합니다. 미래라는 단어와 빼놓을 수가 없는 현재 클라우드 산업의 주소 그리고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제대로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까지 한번 제시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MVP에서 CTO 역할을 하고 있는 박기현입니다. 오늘 2013년부터 지속되어 온 국내의 가장 큰 클라우드 행사인 클라우드 엑스포에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도 본 클라우드 엑스포 행사에 참여한 것이 벌써 3년째인데요. 저희가 클라우드 사업하기 시작한 해부터 본 클라우드 엑스포에 아마 빠짐없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온라인 세션으로 저를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비롯된 이 언택트 시대에 참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를 비롯해서요. 포스트 코로나 혹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 클라우드 산업과 기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거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는 오늘 한국 클라우드 산업의 기술과 현주소가 어디쯤 되어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화두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이 바꿔놓은 것은 저희들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기술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택근무와 협업 도구, 그리고 온라인 교육과의 테크, 의료와 금융의 비대면 서비스,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되고 있고 아주 빠르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들과 활용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디지털 서비스 모델이 아주 보편화되고 있고, 그래서 흔히들 뉴 노멀이라고 부릅니다. 여행이 줄고 있고 온라인 컨텐츠 소비가 늘어나면서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 이벤트로 대체되고 있고, 일상생활들의 변화와 함께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사업 방식도 온라인 서비스로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하게 체감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클라우드 기술이 이런 코로나 상황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 속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들의 빠른 적용을 들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클라우드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와 앱들의 IT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격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비대면 상담 등입니다. 클라우드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와 광대형 네트워크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급격한 사용자 트래픽 변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원격 온라인 교육이나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의 특징으로 인해서 대규모의 원격 온라인 교육이나 재택근무들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온라인 서비스로의 변화를 한 꼭지로 잡아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다양한 데브옵스 도구들이 언제나 사용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비즈니스를 온라인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기존에는 수개월 걸리던 것을 수일 만에 가능하게 된 것이 클라우드 덕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그림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니아에서 발간한 한국의 ICT를 활용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책자에서 발췌한 그림입니다. 진단 영역, 역학조사 영역, 그 다음에 환자 및 접촉자 관리 영역, 그 다음에 예방 영역 등의 다양한 영역들의 IT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ICT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잘 막아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저 오른쪽 하단에 제가 노란색으로 강조한 것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케어콜이라든지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한 현황 데이터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챗봇 서비스들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코로나 관련 서비스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코로나 상황 초기에 커다란 하우드가 되었던 공적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른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네, 이 두 가지 사례가 누구나 쉽게 한 번에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클라우드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해서 들고 나와봤습니다. IT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피부로 와닿는 사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스크 수급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스크를 구입하셔서 사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 초기만 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마스크 수급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 제도라는 것들을 선택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2번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공적 마스크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들에 가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느 약국에 지금 마스크가 남아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약국 앞에 기다랗게 줄을 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럼 현재 어느 약국에 어느 정도의 마스크가 잔량이 남아있는지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하면은 국민들이 많이 편안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걸림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각 약국마다 판매 현황을 집계를 하긴 하는데 그 집계된 데이터를 국민들한테 전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민간에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서비스들과 접목시키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 많이 개발되어 있는 지도 서비스라든지 마스크 앱 서비스, 코로나 서비스들 등의 이런 데이터들이 표현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다른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그 많은 서비스 앱들이 모든 전 국민들이 접속을 해서 쓰다 보면 이 데이터를 요청하는 횟수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그럼 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될 서버는 과부하가 걸릴 것입니다. 그러다 서버가 다운되면 아예 말짱 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했던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중간에 클라우드가 존재하고 클라우드가 데이터를 복제받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여러 벌로 복제해서 각각의 서비스, 각각의 앱들에게 제공을 하는 형식으로 취했습니다. 클라우드는 그 많은 트래픽을 애자일하게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고 확장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온라인 교육에 관련해서는 학부모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초기에는 온라인 교육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초중고 학생 300만 명, 선생님들까지 400만 명이 원격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러한 트래픽을 견뎌내는 시스템들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당시에 사용되고 있던 캐리스의 e학습 시스템이라든지 EBS의 온라인 클래스 시스템들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클라우드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함으로써 초반에 부족했던 시스템 용량들이 2, 3주 내에 갖춰지고 충분한 온라인 계약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가 아니었다면 단시간에 해낼 수 없었던 일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아울러 이러한 사례들이 공공시장과 교육시장에서 현실적으로 클라우드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클라우드를 기술적인 언어로만 설명했다면 이렇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드리면 언제 클라우드가 필요한 거구나, 클라우드를 왜 쓰는가라는 것들이 금세 피부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언택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클라우드 기술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여러 가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본인 인증입니다. 비대면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얼굴 인식이라든지 문자 인식,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 같은 것들 기능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좋은 서비스의 예입니다. 또 온라인 고객 서비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AI 콜센터라든지 음성 합성, 음성 인식들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도 또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AI 서비스이겠습니다. 또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을 위해서는 비디오 컨텐츠 전송이 필요한데요. VOD나 라이브 스트리밍 혹은 비디오 컨퍼런싱 기능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공동 작업이라는 것들도 AR이나 VR 기반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원격 학습을 필요한 LMS라든지 어댑티브 러닝, 적용 학습 기술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질병 모니터나 통제를 위한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도 클라우드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클라우드 상에서 질병 모니터링이나 분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유전체 정보를 클라우드에 올려서 공유하면서 바이러스의 변종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연구하는 사이트입니다. 과학자들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온라인 연구 커뮤니티이고요. 클라우드상에 오픈소스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보의 확산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 온라인 시스템을 선택한 것이죠. 넥스트 트레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들은 6월 전과 후로 확연히 다른 유행 패턴을 보이겠다고 하네요.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던 가능한 것들이 아마 클라우드의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앞서 언급했던 AI 컨택센터에 대한 그림입니다. AI 컨택센터라든지 얼굴 인식을 위한 출입 등록, 그 다음에 문자 인식을 통한 영수증이나 문서에 대한 자동 인식, 이러한 것들도 클라우드 베이스로 언택트 시대에 주목받는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은 AR이나 VR 기술을 활용한 원격 진단 혹은 원격 정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AR이나 VR 기술이 게임에만 사용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실은 이 산업 현장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장비를 위한 AR 어플리케이션은 기존에는 독립 형태로 동작되도록 개발되어 있었는데요. 클라우드와 만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복잡한 기계 설비를 정비해야 하는 엔지니어가 입장에서는 아주 숙련된 경우가 아니면 장비 모니터와 매뉴얼을 봐가면서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AR 기술을 활용하면 태블릿을 통해서 장비의 현재 상태와 함께 필요한 정보들을 융합해서 현실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장비 모니터링에서 나오는 데이터와도 연동을 하면 화면의 현재 장비의 상태를 그대로 볼 수도 있고요. 장비 컨트롤 시스템과 연동을 하면 장비를 화면에서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현장 설비들과 제어 시스템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IoT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AR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하면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런 현장에서의 원격 정비나 원격 진단을 위한 AR 어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와 만나면서 가능해진 기능이겠습니다. 또한 정비에 필요한 매뉴얼이나 다른 동영상 콘텐츠들도 클라우드 상의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큰 진가는 모든 공장에서 서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장들을 서비스하는 백엔드를 클라우드에 한 번을 구성해 놓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SaaS 형태로, 구독형 형태로 혹은 가입형 형태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는 언택트 시대에 활용되는 클라우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부터는 한국 클라우드 산업과 기술의 현주소에 대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방향이 무엇일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퍼블릭 클라우드의 현주소는 어디쯤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퍼블릭 클라우드의 시장 측면, 두 번째는 기술 측면, 그 다음엔 코로나 상황에서의 새로운 변화의 측면, 세 가지입니다. 시장은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일지, 그 다음에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떠한 클라우드의 변화들이 발생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측면인데요. 한국 IDC는 최근 발간한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경쟁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작년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전년 대비 25.2% 성장한 1조 3천억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클라우드 여파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되었다고 답한 경우가 다소 증가되었다고 답한 경우들과 함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여파에 의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들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들 전망하고 있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에서 아시아 지역과 한국을 대비해보면 한국은 약간 조금 아시아 지역보다 응답률이 수치가 낮은데요. 이런 것은 아마 동남아 클라우드 관련 시장들이 신흥 시장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장표에서는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변찬사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클라우드가 화두되어서 한국에서는 클라우드가 수년밖에 안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클라우드는 꽤 오래된 기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20년이 넘은 기술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비즈니스 사업화돼서 출범이 되었고요. 10년 전, 2010년 시점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통신 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었고 한국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많은 통신 사업자들은 클라우드 사업을 2010년에 진입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통신 사업자들의 클라우드 시장과 글로벌 업체들의 클라우드 시장에 약간 차이들이 있었고요. 2016년에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시장에 하나의 전기를 맞이합니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한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한국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시장의 확대가 일어나고 또한 한국에 있는 다른 다양한 사업자들, 특히 온라인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나 NHN 같은 온라인 기업들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굉장히 확장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2020년에는 이미 게임이나 스타트업들은 클라우드를 아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공공이나 금융, 교육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가 태동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 기업들도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 클라우드 시장의 현주소를 각 산업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가장 왼쪽에서 금융을 보겠습니다. 금융시장은 의외로 클라우드 기술에 대한 이해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적용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편이고요. 흔히들 금융시장은 규제시장이라고 해서 클라우드를 잘 안 쓸 거라고 생각하고 혹은 기술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금융의 기업들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다만 아직 규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클라우드로 해결할 수는 없고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장입니다. 공공시장은 클라우드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정부의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관심도가 매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공공의 중소 SI 업체들은 클라우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공공시장이라는 것이 대규모 업체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중소업체들이 많이 존재를 하는데 이분들이 아직 클라우드에 익숙하지 못함으로써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클라우드 시장 전개에 조금 더뎌지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조 유통 분야에서는 IT 부서에 대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저항이 가장 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고 경영자들은 클라우드에 대한 유용성을 알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일환으로서 클라우드 도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네, 게임 산업에서는 클라우드 사용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요. 또한 스타트업이나 온라인 서비스 혹은 핀테크, 헬스테크, 에듀테크와 같은 테크 시장에서도 클라우드 사용은 굉장히 보편되어 있습니다. 네, 테크 시장에서는 아마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편한 클라우드 상품을 엮어서 사용하는 아주 독특한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하면 연관해서 떠오르는 것이 어쩌면 AI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여지는 화면은 얼마 전에 발표된 광주 AI 산업 집적단지 사업 중에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AI 데이터 센터는 컴퓨팅 연산 성능 능력이 88 페타플롭스, 데이터 저장 용량이 107 페타바이트 규모로 신문지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세계 10위권 수준이라고 합니다. 단순 컴퓨팅 용량에서는 10위권 수준일 수 있겠는데요. 데이터 센터 전체를 AI 클라우드 용도로 건립한다는 것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꽤 선도적인 프로젝트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한국 클라우드의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규모의 AI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한국 클라우드 기술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클라우드 기술만으로도 글로벌 기업에 있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는 AI 클라우드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존재합니다.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GPU라든지 아니면 NPU 혹은 APU라고 불리는 AI 하드웨어 가속기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위에는 클라우드 스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상위에는 AI 서비스 개발자나 AI 서비스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AI 클라우드 활용 서비스나 솔루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나 자동차, 헬스케어, 연구 학계들이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혹은 솔루션들이 있겠고요. 그런 서비스와 솔루션들이 인프라
하드웨어, AI 클라우드 하드웨어와 인프라를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려면 중간에 가상화가 되어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 스택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러한 클라우드 플랫폼 스택 위에는 AI에 특화된 AI 클라우드 사용 환경 혹은 개발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AI 모델 기계학습 환경이라든지 AI 서비스 환경이나 AI 개발자 환경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본 장표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각 국가들의 클라우드의 발전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는 각 국가에서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돈,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그 예산의 증가세를 가지고서 이 국가마다 클라우드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를 평가를 해봤는데요. 세 가지로 나눠서 그룹을 지어놨습니다. 트래킹 그룹, 레깅 그룹, 레지스팅 그룹. 네, 한국은 중간에 있는 레깅 그룹에 속합니다. 즉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은 아직 한국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수준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제일 밑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6개 국가의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수치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전체 IT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 6개 시장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지출은 2016년 3%에서 2018년 5%, 그리고 추정에 따르면 2023년에는 약 10%까지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IT 지출의 10%는 클라우드로 사용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6개 시장에서 SaaS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고 전체 시장의 50%를 조금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클라우드 산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 교육, 금융시장에서의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으로써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 공공과 교육 시장에서는 데이터 주권과 IT 인프라 영토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므로 국산 클라우드의 선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국내에서만 머물지 말고 글로벌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글로벌 시장, 아까 잠깐 보여드렸듯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들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중소 사스 업체들과 대형 IaaS 사업자들이 동반 형태로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AI에 대한 집중 투자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의 비약적인 발전과 보편적인 활용이 이루어지면서 하이퍼스케일의 AI 특화 클라우드 구성이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 각 시장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글로벌 진출, 그리고 AI 기술에 대한 명들을 화두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에도 많은 자체 기술로 만들어진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체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한국 기업 그리고 서비스의 글로벌 진출에 가교 역할을 하고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